KJ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은 한국식 문화대행입니다.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류 역사에서 큰 문화대행이 두 차례가 있었는데, 하나는 기원 324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거대한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. 두 번째는 1966년에 중국에서 일으킨 문화대혁명입니다. 이 문화대혁명이 특징이 있는데, 두 차례 문화대혁명이 거의 다 같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. 첫째, 무슨 특징이냐? 이념입니다. 기독교 지금 3대 이념, 자유, 박애, 평등, 이거 3대 이념이라 하지만 이거는 후에 다듬어진 거고, 처음에 그 초기 기독교 이념은 로마 제국 국교화해서 그때의 기독교 이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간다, 이런 이념이 강했습니다.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 보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모든 문화는 다 타도의 대상이다, 이렇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럼 한국의 이 윤석열 계엄 보면 반공 이념,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꾸준히 2년여 동안 강조해 오면서 결국에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계엄까지 발동했던 것입니다. 두 번째 그 특징은, 문화대혁명의 두 번째 특징은 문화말살입니다. 문화말살.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모든 이교도 문화를 말살했습니다. 그 이교도 문화가 사실 엄청나게 찬란했거든요. 그런 찬란했던 문화를 다 말살했던 것입니다. 중국에서는 그 문화대혁명 때 파사구라 해가지고 낡은 문화, 낡은 관습, 낡은 풍습, 낡은 사상, 이 네 가지를 때려 부셔야 된다,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것입니다. 그럼 이 한국의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? 합리적 사고, 합법적이고,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, 윤리적이고, 도덕적인 이런 문화가, 그러니까 이 어떤 민주주의 통해서 이렇게 쌓아 올렸던 이런 문화가 이번 계엄을 통해서 말살되었다. 이거 아주 큰 비극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문화대혁명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?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.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로 국교화한 다음에 그 검은 복장이 있고 이제 검은 완장 차고 그 폭도들이 그 닥치는 대로 이교도 신전을 딱 때려 부시고, 그 다음에 이교도들을 사살하고, 이런 거대한 폭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.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도 반인륜적 폭력이 이제 자행됐던 것입니다. 제자가 스승을 때려 죽이고, 자식이 아버지를 투쟁하고,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폭력이 정당화돼 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8천만에 달한다고 그럽니다. 실제 죽은 사람이 몇 천만에 되는지 그 통계도 아직 잘 모르겠고, 하여튼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. 그럼 한국의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, 포고령 보면 처단해야 한다, 수거해야 된다, 끌어내라,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서부법원 난입 사건이라든가, 그 다음에 현재 그 재판관들이 만약에 그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관들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이런 협박도 하고, 그 다음에 3.1절 그 반대 집회 그 연단에 국회의원이 올라서서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쳐 부셔야 한다, 이렇게까지 지금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 번째 특징은 뭐냐? 선전선동입니다. 그 기독교는 성직자들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,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교도를 말살하는 거예요. 이런 그 선전선동. 그 다음에 중국에 보면 문화대혁명 때 보면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, 그 다음에 홍위병 조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선전선동에 이제 가세해서 사태가 더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. 그 나치 독일 그 히틀러 거기도 이제 보면 그 괴벨스라는 인물이 이런 선전선동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.
그 한국에서는 이 선전선동이 그 원초적인 역할을 어디서 하냐? 극우 유튜브에서 합니다. 극우 유튜브에서 거짓 이런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그 다음에 그게 사회적으로 선전선동돼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. 그 다섯 번째는 뭐냐? 거짓말 프레임이라는 거네. 거짓말 프레임.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고, 중국에는 그 반혁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수많은 사람을 피해를 줬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보면 이 거짓말 프레임이 뭐냐? 부정선거. 지금 증거를 대라도 증거가 없어. 중국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. 그냥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무슨 공무원 무슨 중국인 뭐 이름이 어떻고, 그 다음에 공무원 뭐 집단에 무슨 뭐 화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무슨 서울대 그 의대 무슨 뭐 화교들 전부 이 가짜 뉴스들 보면 마치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의 모든 이런 공공기관을 다 장악한 것처럼, 지금 뭐 중국이 한국 지배한 것처럼 이런 거짓말을 자꾸 생산하고 선전선동합니다. 그래서 이게 윤석열 그 탄핵 이 반대 집회에 보면 그 지지 집회보다, 그러니까 찬성 집회보다 숫자가 뭐 엄청 더 많다고 그러는데, 이 박근혜 때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? 박근혜 때는 지지율이 5%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뭐 탄핵 그 반대 집회 사람들은 그렇게 동원 안 됐습니다. 그렇게 많이. 근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동원됐는데,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 다 믿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쪽에 먹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혼란이 지금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문화대혁명의 특징은 뭐냐? 공통적 특징은 권력투쟁입니다. 권력투쟁. 그 기독교는 신의 이름으로 특권을 누렸죠. 천년이 신의 통치 시대. 그래도 권력이죠.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모 대통령 그 문화대혁명은 그 자신이 그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려고 문화대혁명을 발동했다, 이런 얘기가 있죠. 그럼 한국에서 보면 윤석열 그 자기 그 위치가 위태롭고,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결국에는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,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문화대혁명의 특징 또 뭐냐? 이 후유증이 엄청 깁니다. 이 후유증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, 예를 들면 그 로마 그 기독교는 천년이 암흑시대에 들어갔죠. 천년이 암흑시대.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 10년이 지식공백이 생겨나고, 그 다음에 그 이념과 사사의 영향은 이게 오래갑니다. 오래가.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인간이라는 게 이런 그 문화혁명을 겪고 나면 거칠어지고 난폭해집니다. 지금 한국 사태가 그렇잖아요. 사람들 되게 거치고 난폭해요. 원래 이 백이민족이 뭐 그렇게 거치고 난폭하지 않았어요. 근데 최근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치고 난폭해졌거든. 이게 문화대혁명의 영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지금 양진영을 나눠서 이런 그 사태를 보면 1948년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최대 이렇게 그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태가 이게 오래갑니다. 이게 오래가. 그 다음에 뭐 경제 후퇴는 더 말할 게 없고. 그러면 이게 가장 관건적인 문제는 뭐냐? 지금 이게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이 생겼어요. 이 가치관의 혼란이 수습되려면 앞으로 십수년, 몇십 년 갈지도 몰라. 심지어 100년 갈지도 모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게, 지금 그 계엄은 2시간 만에 끝났지만, 이 수습 사태는 앞으로 몇십 년 걸릴지 모른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은 한국식 문화대혁명이다.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한국 뭐 공무원사회 뭐 중국식 이름이 어떻고 해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무슨 지금 뭐 한국 공무원사회를 뭐 점령하고 있다, 이런 논란이 있는데,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